침대 머리맡 뒤편 휴대폰 스탠드 위에 모고4를 슬쩍 올려두고 전원만 꼽았습니다. 방안 조명은 이미 다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반대쪽 하얀 벽에 빛이 쏘아진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캄캄하던 벽이 순식간에 영화관 스크린으로 바뀌는 그 장면 앞에서 한동안 말문이 막히더군요. 트리플 레이저 광원의 550 ISO 룸엔 이 작은 몸체에서 이 정도 화질이 나온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복강입니다. 오늘은 엑스지미 모고4 레이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로젝터 하나로 방안 극장이 되는 경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저번 영상에서 이노아이오 IC200C라는 스마트빔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 자꾸 욕심이 생기더군요. 오토포커스도 오토키스톤도 화면 밝기도 하나같이 아쉬웠습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초점을 새로 잡아야 했고 각도가 조금만 틀어줘도 화면이 사다리꼴로 비뚤어졌습니다. 밝기는 밤에는 그럭저럭 쓸만했지만 그마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방에 불을 조금만 켜놔도 답답할 정도로 부족하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 갈아탄 게 이 모고4 레이저입니다. 조금 더 밝고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방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들고 다니면서 쓰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침대 머리맡에 전원을 연결해 고정해 두고 쓰다가 필요할 때만 이곳저곳 옮겨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해서 쓸 때는 내장 배터리를 돌리는데 에코 모드 기준으로 2.5시간 정도 버팁니다. 어차피 짧게 옮겨 다니면서 잠깐씩 쓰는 거라 이 정도면 저한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참고로 별명인 파워베이스 스탠드를 결합하면 최대 5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따로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모고4와 모고4 레이저 두 가지 모델을 놓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가격만 보면 일반 모고4가 70만원대로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레이저 쪽으로 결정한 이유는 딱 두 가지, 밝기와 화질이었습니다. 일반 모고4는 LED 광원이라 밝기가 450 ISO 루멘 정도인데 레이저 버전은 트리플 레이저 광원을 써서 550 ISO 루멘까지 올라갑니다. 공식 수치로는 약 22% 차이인데 제가 쓴 레이저 버전은 이전에 쓰던 이노아이오 IC200C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일반 모고4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건 아니라서 일반 버전 대비 체감 차이는 제 직접 경험이라기보다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는 빛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LED와 달라서 색을 더 진하고 또렷하게 뽑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매 전에 실제 사용기들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색감 쪽은 대체로 좋은 평가가 많았고 밝기 쪽은 기대했던 것보다 어둡다라는 의견도 꽤 있어서 밝기 체감은 사람마다 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밤이나 안막을 친 낮에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밤에는 밝기를 에코로 설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명암비 얘기도 해볼까요? 일부 측정 리뷰에서는 일반 모고4가 400대 1 정도로 나왔는데 이 레이저 버전은 제조사 기준 네이티브 명암비가 1000대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모고4는 엑스지미 공식 스펙표에 명암비 항목 자체가 비어있어서 400대 1이라는 숫자는 공식 스펙이 아니라 외부 측정치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약 2.5배의 차이지만 이게 검은색이 정확히 2.5배 더 어둡다는 뜻은 아니고 어두운 장면에서 검은색이 덜 회색처럼 뜨고 화면의 입체감이 더 좋아지는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 영역도 일반 버전이 DCI P3 기준 90%인데 레이저는 BT2020 기준으로 110%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이 두 기준 자체가 서로 다른 색 공간이라 숫자만 넣고 단순 비교하기엔 어렵고 BT2020 자체가 DCI P3보다 더 넓은 기준이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의 화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영화나 영상 보는 용도로 화면이 흐릿하거나 색이 밋밋하면 오래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감소하더라도 밝기와 화질 차이를 보고 레이저 버전을 선택했습니다. 화질은 프로젝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화질이 안 좋으면 프로젝터 성능을 좋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질이 좋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펙에는 트리플 레이저 110%의 BT2020 색 영역, 1000대 1 명암비 같은 숫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쉽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리플 레이저라는 건 빛을 만드는 방식이 기존 LED 광원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트리플 레이저는 빨강, 초록, 파랑에 해당하는 레이저 광원을 각각 직접 사용해서 색을 만들어냅니다. LED 프로젝트도 RGB LED를 따로 쓰는 방식, 청색 LED에 형광체를 더하는 방식, LED와 레이저를 섞은 하이브리드 방식 등 구조가 다양한데 트리플 레이저는 파장이 좁고 순도가 높은 빛을 쓰기 때문에 넓은 색 영역과 선명한 색 표현을 구현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이 제품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쓰던 제품보다 색이 훨씬 더 진하고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광원 수명은 LED와 레이저 모두 수만 시간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용 사용에서는 광원 교체를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수명과 밝기 유지 정도는 사용 시간뿐 아니라 밝기 설정과 내부 온도, 사용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레이저가 수명면에서 조금 더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명암비 1000대1도 짚어보겠습니다. 명암비는 레이저라는 광원 이름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DLP 칩과 광 엔진, 렌즈 내부의 산란광 억제, 영상 처리 같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1000대1이라는 수치는 트리플 레이저를 포함한 전체 광학 시스템의 결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숫자로 보면 1000대1은 화면에서 가장 밝은 흰색이 가장 어두운 검은색보다 1000배 밝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이 숫자가 높으면 검은색이 덜 회색처럼 뜨고 화면의 입체감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색 영역도 있죠. 색 영역이라는 건 사람이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전체 색 범위 중에서 이 프로젝터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색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제조사는 이 제품의 색 영역을 110% BT2020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BT2020은 영상용 색 공간 중에서도 매우 넓은 기준입니다. 다만 이 110%라는 수치는 색역 면적을 기준으로 한 제조사의 측정값이고 엑스지미도 개별 제품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BT2020 안의 모든 색을 완벽하게 재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휴대용 프로젝터 가운데 상당히 넓은 색 표현 범위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실제 영상에서는 노을의 주황색이나 짙은 초록색처럼 채도가 높은 색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여지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방 여기저기를 들고 다니면서 위치를 바꿔도 오토포커스와 오토키스톤이 알아서 잡아줍니다. 오토포커스는 말 그대로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고 오토키스톤은 화면이 사다리꼴로 삐뚤어지는 걸 자동으로 네모 반듯하게 펴주는 기능입니다. 엑스지미는 이걸 ISA, 그러니까 지능형 화면 보정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어렵지 실제로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제가 사용했을 때는 대부분 몇 초 안에 화면 각도와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줬습니다. 얼마 전에 쓰던 이노 아이오 IC200C는 초점을 휠로 직접 돌려서 맞춰야 했고 키스톤 보정 기능 자체가 아예 없었죠. 그거에 비하면 이 부분은 비교 안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오토키스톤은 각도가 아주 살짝만 틀어진 정도로는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었고 인식 자체가 느리게 걸릴 때도 종종 있더군요. 화면 경계가 뚜렷하지 않거나 옆으로 많이 틀어져 놓으면 자동 보정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항상 100%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오토포커스는 제 눈에 살짝 흐릿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수동으로 다시 맞춰본 적이 있는데 사실 거의 다 맞아 있더군요. 그래도 수동 조작 자체가 워낙 쉬워서 원하는 대로 미세하게 다시 맞추기에도 좋습니다. 어두운 상태에서는 화질도 밝기도 정말 충분합니다. 저는 이럴 때 에코 모드 밝기 10단계 중에 4단계 정도로 놓고 봅니다. 방이 살짝 밝아지면 표준 모드로 바꿔서 시청을 합니다. 루멘이라는 게 화면이 얼마나 밝은지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밝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550 IS 루멘이 휴대용 프로젝터 중에는 준수한 편이긴 하지만 수백만 원대 고가 프로젝터랑 비교하면 밝기 자체는 확실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이나 암막 블라인드는 당연히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해가 떠 있는 낮이나 조명이 켜진 거실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화면을 감상하기 어렵습니다. 화면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형체는 보이는데 이 제품이 가진 색감과 화질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화면을 100인치 이상 크게 투사하면 낮이나 조명이 켜진 거실에서는 색과 명암이 더 빠르게 옅어집니다.
색깔과 화질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방이 확실하게 어두워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빛 차단 환경이 갖춰졌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막 커튼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두꺼운 암막 블라인드 정도로 빛을 확실히 차단해야 낮에도 밤처럼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앱을 연속해서 전환할 때 UI 반응이 느려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구글 TV 기반이라 넷플릭스를 포함해 여러 개의 앱을 쓸 수 있는 건 분명 장점인데 넷플릭스 보다가 유튜브로 넘어가고 다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연속해서 전환하면 꽤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설정 메뉴 들어갈 땐 속 터집니다. 멀티태스킹까지 매끄럽게 기대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사운드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하만카돈이라는 오디오 브랜드와 협업한 6W 스피커가 좌우로 하나씩 총 2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제 침대 머리맡에 두고 쓰다 보니까 지금 정도의 볼륨과 음질을 눌러도 충분합니다. 다만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볼 때는 사운드바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따로 물려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무드등처럼 쓰라고 만든 자석식 필터도 4개나 들어있습니다. 렌즈 앞에 딱 붙이기만 하면 노을, 달, 물결, 몽환 이렇게 4가지 분위기 조명으로 바뀌는데 특히 달 필터는 천장이나 벽에 진짜 보름달처럼 빛을 쏴주는 컨셉입니다. 참고로 엑스지미도 공식적으로 이 필터는 테두리가 흐려지거나 상이 일그러지는 게 정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화질용이 아니라 분위기용으로 딱 정해놓은 액세서리란 뜻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능 거의 쓸모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신기해서 한번 껴보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감상에 더 많이 사용하지 무드등 기능은 거의 쓰지 않게 되더군요. 딱 보여주기식 마케팅용 기능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 필터들을 빼고 그만큼 가격을 낮춰주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커튼 없이 쓰시는 분들께는 분명 아쉬운 제품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낮에 밝은 거실에서 쓰실 계획이시라면 기대치를 버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레이저가 아닌 일반 모거4 버전은 직접 써보지 못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국내 가격이 70만원대인 일반 버전과 그보다도 약 60만원 정도 비싼 레이저 버전은 그만큼 밝기와 색 표현에서 급이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리뷰마다 평가가 조금씩 다른데 색감 쪽은 대체로 칭찬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밝기는 기대보다 어둡다는 의견도 꽤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개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쓰고 싶으신 분,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 편의성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 그리고 커팅이나 암막 블라인드 환경이 이미 갖춰진 분들에겐 이 제품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자석식 필터를 빼고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구매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그걸로 가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낮에도 밝은 곳에서 자주 쓰실 분이라면 예산을 높여서 더 좋은 프로젝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산을 좀 더 아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일반 모거4나 삼성 더 프리스타일 쪽도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복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